지금 뭐 임종석 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원호 씨가 왜 그러면은 총선에 안 나올까요? 지금 임종석의 직계 후보잖아요. 맞습니다. 직계 후배고 예. 어떻게 본다면 임종석은 거기는 그 자기가 지키고 있는 땅이라서 이 서울 중구 성동 갑이 묘하게 된 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방금 개딸들이 그럼 거기 이현주 내보내라 하는 것처럼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뭐 추미애 전 대표도 뭐 임종석을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임종석을 당신이 뭔데 민주당 후보로 거기에 나가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를 가지고서 그 경쟁이 치열하죠.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국힘에서는 이번에 윤희숙 의원을 거기에 나갈 만하다라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핫한 지역구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정말 핫한 데를 이현주를 준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를 여기에 주는 순간 당은 아마 산산이 갈갈이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천을 준다고 해도 절대 이 지역은 안 준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현주 의원이 전 의원이 따지겠죠. 아니 당신 나한테 지금 힘을 합치자며. 뭡니까 지금 힘을 합치자고 먼저 전화하더니.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힘을 합치자며요. 아니 제가 뭐 통화 기록 있어요. 통화 아니 그 기록 페이스북에 있죠? 그 제가 복당 제안했다고 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그렇게 무슨 소리야. 페이스북에 내가 띄우셨잖아요. 내가 통화 띄울까?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잡아댈 같아요.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현주가 돼서. 제가 이현주. 저 공천 안 주실 거예요. 저번 복당하라 그랬잖아요. 왜? 아니 복당이 공천을 준다는 뜻입니까? 제가 수가 낮았네 이재명보다. 복당하라고 제가 언제 복당하라고 했지. 네. 공천 준다고 했습니까? 저는 이 화법을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니까 이재명 대표 화법을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되면 힘을 합치자고 했다. 힘을 합치자는 게 도대체 공천 준다는 얘기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를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그와 같은 화법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7번째 맞붙은 유동규 씨하고 지금 벌써 이제 7번째 법정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보여주게 있는 게 제가 그 말 한 거 아닌데 그쵸. 유동규는 계속 그때 그랬잖아요 하면은 근데 그게 그 뜻은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저 재판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동규 씨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재명 쏙쏙 빠져나가는 거야? 도대체 혐의가 몇 개인데 왜 빠져나가는 거야? 라고 정말 이 나라에 네. 법이 살아있는 거야? 검사들이 다 놀고 있나? 판사들이 다 짜고 치나?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데 그중에 핵심이 저는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동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늘 정진상을 내세우고 뒤에 숨었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안에 구체적으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동규를 반대 신문하는 이런 이제 구성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얘기를 했어요. 남욱한테 이제 3억 원 요구한 사건, 네. 요거 갖고 이제 그거 내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 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간부 회의 때 업자들하고 어울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그렇죠. 네. 했죠. 네. 유동규가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네. 여러 번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도 지금 증인은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하자는 말을 정진상이 했다는 겁니까? 그럼 사장님 제가 옛날에 뭐 내준 호텔 이런 건 왜 가셨어요? 그 3억 얘기를 예? 제가 호텔을 갔다고요? 그 부산 호텔 가실 때 제가 비용 낸 거 몰랐습니까? 영수증도 있는데. 그런 건 몰라.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반박이 없는 걸로 봐서 부산의 호텔에 가서 묵었던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다음에 자기 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수사 기법에 대해서도 자 보세요. 제가 성남시장 시절에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사 기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대장동 같은 사업은 수사를 받으니 절차에 절대로 어긋나거나 문제될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 기억 안 나세요? 시장님은 그러니까 수법을 잘 아시니까 피해가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정진상 씨 내세우고 뒤에 숨어 있을 거니 자기한테는 수사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보세요. 2018년 지방선거 때고 경기도지사 캠프, 2021년 민주당 대선 캠프, 2022년 대선 캠프. 거기 캠프에 참여했어요? 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안 했는데 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정진상 씨는 저를 별동대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증거 없지 않느냐. 너가 내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게 있냐? 뭐 경선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냐?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동규는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이재명은 또 변호사잖아요. 사실은 김동현 부장판사가요. 재판을 저런 식으로 진행해도 안 됩니다. 피고인이 이재명이 직접 정인을 신문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느 피고가 증인을 직접 신문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동규 정도나 되니까 법정에서 저렇게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열불 내가면서까지 받아치고 반박을 하지. 누굽니까? 그 조명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에 김진성 씨, 김병장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사람은 네. 이재명 있는 앞에서 증언도 못 하겠다면서 피해달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앞에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는 무척 답답하고 억울해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재명 시장은 당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언젠가 이게 수사에 걸릴 것이다. 수사에 걸릴 거라는 인지를 항상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뭐 직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랬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야 앞으로 수사 들어오면 내가 보기에는 그 노트북부터 뒤질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라고 하면 자 담당자는 노트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애는 거죠. 네. 노트북 없앨 거고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정진상과 김용이 네. 선에서 모든 걸 다 끊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유동규 씨가 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당신 시장 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도 그 수법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 피해가는 거 아니냐. 그거를 누구 들으라고 판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재판부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재판부를 향해서 실제 사건의 내막이 뭐였는지 언론들, 기자들 들으라고 유동규 씨가 사실은 법정에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 씨 벌써 극단적 선택 시도도 몇 번 했었고 퇴근 후에 가다가 교통사고도 당했었고 상당히 위축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직접 신문하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힘겹게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들을 지금 저희는 기록으로 남긴 거고 그렇게 있기에 다른 재판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보고 전해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 생각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유동규의 모든 진술들은 증거가 없거든요. 재판부는 유동규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 재판이 어디까지 갈지 그런 것들은 계속 여러 사람이 함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대장동 사업에서 불법 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다라고 네. 전제를 한다면 이건 전제입니다. 전제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판결이라는 게 결국은 증거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증이나 증거나 맞습니다. 또 명확한 또 뭐 복수의 명확한 증언이 있어서 딱 구성할 수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유죄를 내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먼지 털기를 참 열심히 해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수사받을 대비를 한다 하는 일과 함께 수사 준비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오래 걸리는 네. 상황인 거고. 김동현 판사가 또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름을 일부러 계속 얘기합니다. 네.
강규태 판사, 김동현 판사 예. 네. 재판부. 자, 지금 저희가 이게 음주운전을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후보 이 공천 과정에서 뭐 뺐어요. 지금 5대 뭐 중범, 4대 중범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쫙 만들어 놨는데 음주운전 어디 갔지? 그다음에 또 보니까 그 막말 혐오 발언 이것도 빠졌더라고요. 혐오 발언하고 음주운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기준에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 임혁백 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민주당 공천에 사용될 이제 5대 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 5대 악을 발표를 했었고 그 중에는 뭐 음주운전, 그다음에 혐오 발언, 그다음에 또 뭐 갑질, 직장 네. 갑질도 있었어요. 네. 갑질도 있고 뭐 이렇게 5대 범죄 뭐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나왔던 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었죠. 네. 야, 저거는 이재명 대표를 생각한 네. 맞춤 공천 기준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는 하나하나 다 적용되는데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는 이제 당 차원에서 국민 참여 공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것은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한 5대 악이었고 이번에는 국민 참여 공천 기준을 얘기했는데 이 공천 기준에는 아예 그 5대 악에 들어가 있던 음주운전 그리고 정오 발언 이 두 개가 싹 빠졌거든요. 네. 자꾸 근데 음주운전하고 증오 발언이 왜 빠졌을까? 예.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연상시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음주운전 한 거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증오 발언은 또 유명한 유명하죠. 선거 때 유명한 형수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연상이 되니까 네. 아마도 정말로 또 당대표를 배려해서 네. 국민 참여 공천 기준을 만든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얘기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예비 후보 거르는 과정에서 1차로 이미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왜 국민의힘에서는 뭐 4대학 뭐 해갖고 굉장히 그렇죠. 타이트하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확실히 그래도 보수이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최소한 국민의힘의 이 후보 공천 기준은 정말 민주당보다는 굉장히 엄격하고 도덕적이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당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더러운 당이다. 이런 식으로 막 흠집을 내려고 프로파간다를 퍼뜨려 왔습니다만 우리가 문서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당이 되면서 정말 여기가 1인 독재당이라고 불러도 정말 과언이 아닐 만큼 심지어는 규정과 룰까지 지금 꼴대를 계속 움직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음주운전자는 민주당으로 네. 조금 공천 기준이 네. 나가니까 네. 참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저께 도어 스태핑 발언을 잠깐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뭐 네. 간단히 가시죠. 간단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공천 기준 가지고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저기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장관 그리고 또 마포 을의 누굽니까 그 김경률 회계사에 네. 이어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비대위 회의에서 뭐 민주당에서 임종석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중성동갑에는 뭐 윤희숙밖에 없지 않느냐 나오니까 네. 거기서 또 사천 논란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비대위원으로서 뭐 어저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